결혼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반찬도 해주세요. 아이도 봐주세요. 집안일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다녀가신 날이면 저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족여행을 갔다가 전혀 모르는 식당 직원의 한마디에 시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친정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식당 직원이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제가 복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얘 집에 있니? 네, 어머니. 내가 장조림하고 멸치볶음 좀 했는데 갖다 줄게요. 아, 어머니. 다음에 저희가 가지러 갈게요. 뭘 오니? 내가 금방 간다. 1시간 뒤 시어머니는 반찬통이 가득 든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생기니 맞벌이하는 저희에게는 큰 도움이었죠.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그렇지? 너희 둘이 맨날 사 먹을까봐 내가 해온 거야. 점심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TV도 보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어머니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그래? 그럼 간단하게 먹고 갈까? 그렇게 저녁까지 함께 먹었고 시어머니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횟수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번이 됐고 2번이던 게 어느새 거의 매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이소박이 했다. 너희 잡채 좋아하지? 갈비 좀 재워놨어. 반찬은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오셔서 점심을 같이 먹고 오후에는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하고 때론 같이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저녁까지 먹은 뒤 밤늦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저희 부부의 주말을 묶어두고 있는지요.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토요일에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서로 바빠 몇 달 만에 잡힌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뭐 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긴 한데요. 그래? 엄마가 내일 불고기 좀 해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다음에도 만나면 되지 않아?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어머니 내일 오신대. 당신 약속 있다며? 그러게. 결국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집에 일이 생겨서. 다음에 봐야 할 것 같아.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너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보기가 더 힘들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친구들이 토요일 오후에 골프 연습을 가자고 해도 엄마가 올 수도 있어서. 먼저 일정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우리도 주말에 약속이 있을 때가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오기 전에 미리 얘기해주면 안 돼? 시어머니는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난 신경 쓰지 마. 응. 너희 약속 있으면 그냥 나가. 엄마는 편하게 있다가 갈게. 남편이 저를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쿨한 시어머니였죠. 그래서 다음 주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날 남편은 점심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약속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 다녀와. 말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집에 왔는데 진짜로 나갈 줄 몰랐네. 네?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그날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전에 돌아오자 재미있었어? 라고 웃으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는 걸요. 그 다음 주에는 제 차례였습니다. 대학 친구 생일이라 2달 전부터 잡혀 있던 약속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 생일이라. 잠깐 다녀올게요. 그래. 저녁 전에는 올 것 같아요. 뭐 천천히 놀다 와. 그런데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친구 생일을 그렇게 챙기나 보네.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라서요. 그래. 내가 뭐 가지 말랬니?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런데 다녀오면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희 부부는 주말 약속을 잡을 때 항상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어머니가 오실까? 연락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오시진 않을까? 여행을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과 1박 2일로 강릉에 가려고 호텔까지 예약했다가 시어머니가 토요일에 반찬을 가져오신다는 말에 날짜를 바꾼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간다고 하지. 말하면 또 서운해 하시잖아. 엄마는 괜찮다고 할걸.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엄청 서운해 하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자이라 저도 모든 게 서툴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 방문은 더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는 이유였는데 이제는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애 봐줄게. 청소해줄게. 너 좀 자. 빨래라도 해줄게. 분명 도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밤새 아이 때문에 잠을 못 잔 날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계시면 저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었고 미역국이나 반찬을 해오시면 밥을 차릴 수고도 덜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시는 내내 편히 쉬라고 하시지만 집안이라는 시어머니 옆에서 편히 쉬기도 눈치 보이고 제가 소파에서 잠깐 누워있으면 젊은 애가 허리가 그렇게 아프니? 아이가 울면 제가 달려가기 전에 엄마가 애 우는 것도 모르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애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하는데. 이런 것만 먹으면 어떡해. 도와주시러 오신 건지 제 생활을 확인하러 오신 건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6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오랜만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카페라도 가려고 했습니다. 아기 짐을 챙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너 힘들까 봐 왔지. 저희 지금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 근처 카페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가지 뭐. 결국 셋이 가려던 외출이 4명이 됐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남편은 가방에서 젖병과 물티슈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예쁘다. 너희 둘도 서봐. 엄마가 찍어줄게. 결국 커피가 식을 때까지 저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같이 나오니까 좋지?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9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복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내면서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던 때였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내가 애 볼 테니까 당신 미용실이라도 다녀올래? 갑자기? 복직하면 더 시간 없잖아. 머리도 하고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와. 솔직히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혼자 2-3시간 편하게 밖에 나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미용실 예약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아침 9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양손에 또 반찬통을 가득 들고 계셨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웬일은? 우리 손주 보러 왔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연락도 안 하고 왔네? 내가 내 아들 집 오는데 무슨 연락을 하고 와?
그러면서 웃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미용실 생각부터 났어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오전에 잠깐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반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됐다. 네, 너 나가. 내가 애 봐줄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애 보려고 온 건데 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마음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주방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어머니가 지난번에 주신 반찬 아직 있어요. 그건 며칠 됐잖아. 애 있는 집이 이렇게 먹으면 되니? 그러더니 가져오신 재료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국 하나 끓여줄 테니까 대파 좀 썰어봐.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미용실 예약까지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니, 저 지금 나가봐야 해서. 대파 하나 써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결국 가방을 내려놓고 대파를 썰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늘 어디 있니? 참기름은? 큰 냄비 좀 꺼내봐. 하나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할게. 얘 늦겠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됐어. 얘가 주방을 아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지. 결국 저는 예약 시간에 10분 늦었습니다. 그래도 미용실 의자에 앉는 순간 너무 좋았어요. 누가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기저귀 냄새도 안 나고 뜨거운 커피를 뜨거울 때 마실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머리를 다 하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까지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응. 언제 와? 왜? 애 울어? 아니, 애는 괜찮은데?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 먹어야지. 며느리 언제 온대?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 점심도 밖에서 먹고 들어가면 안 돼? 남편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신대. 결국 저는 마시던 커피를 반도 못 마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예쁘게 했네. 네, 그래도 애 엄마가 너무 오래 돌아다니면 안 되지. 애가 엄마 찾잖아.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걱정돼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울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툭 치셨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평소랑 다르더라고. 그리고는 식탁을 가리키셨습니다. 자, 얼른 밥 먹자. 너 오기를 기다렸어. 저는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저를 쉬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아이도 봐주셨고 국도 끓여주셨고 반찬도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외출하면서도 시간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커피 한 잔 편하게 마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결국 시어머니 점심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걸까요?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좋겠다. 뭐가? 엄마가 이렇게 와서 애도 봐주고 밥도 해주잖아.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얘도 오늘 나 덕분에 머리도 하고 바람도 쐬고 왔잖아.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오셨으면 남편이 아이를 보고 나는 애초에 점심까지 천천히 먹고 들어오는 날이었는데. 하지만 그 말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어머니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움을 받을수록 저는 점점 더 자유롭지 못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첫 돌을 맞을 무렵 남편이 가족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갈까? 저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 봐줄게. 너희도 여행 가서 좀 쉬어야지.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아이까지 5명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안아줄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분 뒤였습니다. 얘 사진 좀 찍어봐. 시어머니가 아이를 제게 다시 안겨주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아빠랑 사진 좀 찍게. 관광지에 가도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랑 사진 한 장 찍자. 사진을 찍을 때만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사진이 끝나면 다시 제품으로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애가 엄마를 찾네. 둘째 날에는 유명한 카페에 갔습니다. 저는 아이 이유식을 먹였고 시어머니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거 잘 나왔니? 네. 한 장 더 찍어봐. 그동안 아이가 음료를 엎었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닫고 아이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옆 테이블 손님에게 사진을 부탁해 시아버지와 사진을 찍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점심이었습니다. 갈치조림으로 유명한 식당에 갔습니다. 아이 의자가 있었지만 아이가 낯선 곳이라 그런지 계속 칭얼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가 물을 줬다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었다가 울면 안아주고 갈치조림은 제 앞에서 계속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맛있게 드셨습니다. 여기 갈치 진짜 맛있다. 여보 이 무 좀 먹어봐. 갈치살이 완전 부드럽네. 시아버지와 남편도 식사를 했고 저는 아이를 안고 식당 밖에 한번 나갔다 오기까지 했습니다. 20분쯤 지나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다들 식사를 거의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할머니한테 와. 아이를 받아 안으시더니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너 이제 편하게 먹어. 그런데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은 밥을 2숟갈 정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은 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반찬 해다 주지. 집안일 도와주지. 애 봐주지. 여행까지 와서 며느리 밥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애까지 봐주잖아.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라서 다행인 줄 알아. 친정엄마도 이렇게 못해준다. 그 순간 마침 옆에서 그릇을 치우던 직원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난스럽게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네. 우리 둘이 무슨 사이 같아요? 직원분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친정엄마 같아요? 시어머니 같아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봐? 그런데 시어머니는 재미있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한번 맞춰봐요. 직원분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요. 시어머니의 웃음이 딱 멈췄습니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느낌이요.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안 닮아서? 직원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아니야. 괜찮아. 말해봐요. 결국 직원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아기 데리고 오는 가족들을 많이 보거든요. 모두가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보통 친정어머니랑 오시는 분들은 직원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딸부터 밥 먹으라며 할머니가 아기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직원분은 이미 시작한 말이라 계속했습니다. 친정엄마들은 밥을 빨리 드시거나 대충 드시고 딸부터 먹으라고 하시기도 하고 아기가 많이 울면 아예 안고 밖에 나가서 딸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분이 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며느님이 계속 아기 보느라 거의 못 드시고
어머님은 식사를 아주 편하게 하고 계셔서. 직원분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웃음을 참는 건지 당황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아기를 안 봤다고요? 직원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지금 안고 있잖아요. 그때 직원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식사 다 하시고 나서요. 저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행 내내 애 봤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사진 찍을 때만 안 왔잖아. 뭐? 공항에서도 사진 찍고 나서 바로 애 엄마 줬고 시아버지도 한마디 하셨습니다. 카페에서도 그랬지.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시아버지가 갈치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남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앞에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한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 아까부터 하나도 못 먹었네. 괜찮아. 뭐가 괜찮아? 남편이 아이를 시어머니에게서 받아들었습니다. 당신 먹어. 입맛 없어. 그래도 조금 먹어. 그때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반찬 해주시고, 아이 봐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해주시는 만큼 제가 편해야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셔서 제가 약속을 취소하는데도 편하게 다녀오라고 하시고, 제가 정말 나가면 서운한 티 내시고, 아기 봐주신다고 오셔도 제가 계속 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고, 여행 와서도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제 앞에 놓인 식은 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한 끼도 편하게 먹은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굳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은 시어머니인지 아닌지는 어머니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집에 오시기 전에는 꼭 전화를 하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가도 되니? 저희가 약속이 있다고 하면 예전처럼 의미심장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을 먹다가 아이가 울자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너 밥 먹어. 제가 볼게요. 됐어. 밥 식기 전에 먹어.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밥을 먹다가 조금 웃었습니다. 식당 직원분의 말이 꽤 오래 남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지만 매주 찾아와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시어머니. 고마운 걸까요? 부담스러운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